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철근 커플러는 KS 규격품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은 NO입니다. 그렇다면 철근 커플러를 사용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까요? 철근 커플러는 KSD 0249 철근 콘크리트용 본강의 기계식 이음의 검사 방법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의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KSD 0249 기준에 수록된 시험 중 자주 시험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SD 0249 기준에 수록된 시험의 항목은 일방향 인장 시험, 정적 내력 시험, 젖사이클 반복 시험, 고응력 반복 내력 시험, 곧사이클 피로 시험, 저온 성능 시험, 고응력 인장 압축 반복 시험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7개의 시험 중 품질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익숙한 시험들이 몇 가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일방향 인장 시험, 정적 내력 시험, 그리고 젖사이클 반복 시험인데요. 철근 이음 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시험들입니다. 이 사진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내에 철근 이음에 대한 시험 기준인데요. 기계적 이음, 즉 커플러의 시험 기준에는 일방향 인장 시험의 인장 응력, 그리고 정적 내력 시험의 잔류 배능량이 필요합니다. 간혹 가스 압접 이음의 시험 항목인 젖사이클 반복 시험을 해야 되지 않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젖사이클 반복 시험은 기계적 이음의 시험 기준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위의 표만 보면 가스 압접의 시험 항목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기계적 이음, 즉 커플러의 가장 대표적인 시험으로 커플러에 철근을 체결한 후 철근을 잡아당겨서 커플러의 인장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KSD 0249의 일방향 인장 시험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방향 인장 시험의 결과는 모든 시험편의 파단 강도가 모재 철근 규격 최소 항복점의 125% 이상 또는 모재 철근의 인장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ROC-A2 원터치 철근 커플러 시험 성적서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험 성적서는 직경 D25 강종 SE600 철근용 커플러 시험 성적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재 철근 규격 최소 항복점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600MPa입니다. 철근 강종은 크게 SD400, HD, SD500, SHD, SD600, UHD로 나뉘는데요. 현장에서는 흔히 400강종, 500강종, 그리고 600강종으로 부르곤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기재되어 있는 숫자가 모재 철근 규격 최소 항복점입니다. 그렇다면 600강종 철근이 체결된 커플러의 인장 강도는 600MPa의 1.25배, 즉 750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위 시험 성적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인장 강도가 782MPa로 750MPa보다 크므로 합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모재 철근의 인장 강도 이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석대로 하면 철근이 체결된 커플러의 인장 강도를 측정하기 전 모재 철근의 인장 강도를 먼저 측정합니다. 이 값보다 커플러의 인장 강도가 커야 하는데요. 보통은 커플러보다 철근이 먼저 끊어진다면 모재 철근 인장 강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험 결과 커플러의 인장 강도가 모재 철근 규격 최소 항복점의 1.25배 이상이거나 철근이 끊어지면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현장에서 커플러가 깨지면 무조건 불합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인장 강도, 즉 모재 철근 규격 최소 항복점의 1.25배 이상만 확보한다면 합격입니다. 다음으로 젖사이클 반복 시험은 기계식 이음 철근을 모재 철근 규격 항복점의 90%에 해당하는 상한점과 5%에 해당하는 하한점을 100회 연속적으로 반복 제한 후 재차 파단될 때까지 인장시험을 행하는 시험입니다. 네, 말이 좀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철근을 철근 규격 항복점의 90%까지 당겼다가 5%에 해당하는 힘까지 힘을 풀기를 100회 반복 후 철근이 끊어질 때까지 인장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젖사이클 반복 시험의 결과는 모든 시험편이 다음 각 항목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100회 반복 시험 후 파단될 때까지 인장시험을 한다. 이때의 강도는 모재 철근 규격 최소 항복점의 125% 또는 모재 철근의 인장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사이클 반복 시험 중 인장 시험을 하였을 때 파단 위치는 철근 파단을 원칙으로 한다. 첫 번째 항목은 인장 강도 시험과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사이클 반복 시험과 일방향 인장 시험의 차이점입니다. 인장 강도 시험은 커플러가 깨져도 상관없지만 저사이클 반복 시험은 무조건 철근이 파단되어야 합니다. 간혹 철근 시료의 강도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커플러가 파단되어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커플러는 모재 규격 최소 항복점의 125%가 넘을 만큼 안전하게 만들었는데도 운 나쁘게 유독 강한 철근 시료를 만나게 된다면 불합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기준으로 저사이클 반복 시험은 가스 압접 이음 시 행하는 시험으로 기계식 이음에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정적 내력 시험은 현재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시험입니다. 철근 모재 규격 항복점에 95%까지 하중을 가한 후 다시 모재 규격 항복점에 2%까지 제하여 이때 축방향 강성 및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고 재차 파단될 때까지 인장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류 변형량이란 인장시험 시 항복점의 일정 %까지 힘을 가한 후에 변형된 량, 즉 당겼을 때 늘어난 길이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잔류 변형량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적 내력 시험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단 강도는 모재 철근 규격 최소 항복점의 125% 이상 또는 모재 철근의 인장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축방향 강성은 모재 철근 규격 항복점의 70%의 응력에 대해 기울기가 모재 철근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모재 철근 규격 항복점의 95% 응력에 대해서는 90% 이상 A급, 모재 철근 규격 항복점의 95%의 응력에 대해서는 70% 이상 B급이어야 한다. 세 번째, 잔류 변형량은 모재 철근 규격 항복점의 95%에서 2%에 해당하는 응력을 1회 반복한 후 2%일 때의 변형량이 0.3mm 이하여야 한다. 사실 정적 내력 시험의 목적은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잔류 변형량이 0.3mm 이하여야 한다는 세 번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잔류 변형량 0.3mm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 수치인데요. 0.3mm는 쉽게 말해서 철근 항복 강도에 해당하는 큰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명암 한 장 두께만큼도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존하는 현장 체결식 커플러, 즉 철근 가공을 하지 않은 커플러는 잔류 변형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제품이 없습니다. 철근에 나사 가공을 한 나사식 커플러가 이론상 잔류 변형량 0.3mm 이하를 충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사 커플러 시공을 하면 녹발생, 그리고 가공부 크랙 등으로 시공 불량의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정확하게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철근을 토크값에 맞도록 파이프렌치로 꽉 조아줘야 수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 기준이 국내보다 훨씬 강한 일본에서도 오히려 겹침 이음을 제한하여 사용하지 않으나 커플러는 잔류 변형량 기준이 필요한 구간, 아닌 구간을 나눠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2020년 국내와 같이 법이 개정되었으나 잔류 변형량 기준이 필요한 구간과 아닌 구간을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침 이음보다는 기계식 이음의 품질이 월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겹침 이음의 규제는 강화되지 않고 기계식 이음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근 커플러 시험 기준과 주로 행해지는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